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환갑을 넘기고 뒤늦게 삶의 여유를 찾은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이제 와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좋았던 날도 슬펐던 날도 또 힘들었던 날 모두 순간처럼 느껴지는데요.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 아직은 60대인 제가 인생을 말하기엔 다소 민망하지만 요즘은 부쩍 그래도 이만하면 저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만큼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어요. 저 혼자 몸이었다면 아마도 이렇게까지 살려고 아둥바둥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지켜야 할 소중한 딸 자식이 있었기에 삶을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나는 못 먹고 힘들어도 딸 자식만큼은 남들처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식당 설거지부터 건물 청소, 파출부 등 남들이 기피하는 일도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그 정도 일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굳은 일을 하면서 정말 별의별 인간들을 봤었는데 여기에 다 쓰지는 못하지만 천벌받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고 혼자 애를 키우는 몸이다 보니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며 살았는데 지난날에 보상이라도 받는 듯 20년 가까이 좋으신 분을 만나 그 집에서 보람있게 가사일을 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까요? 그리고 그 즈음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빚만 지고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아시고는 기꺼이 빈방을 내어주셔서 딸과 10년 넘게 그 집 신세까지 지었어요. 그러면서 행여 제 딸이 상처라도 받을까 그 집 사장님과 사모님이 밖에서는 제 딸을 조카라며 소개했고 저희 딸에게도 편하게 이모 이모부라고 부르게 하셨답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 집은 자식이 없어서 그 상처가 컸었는데 그래서 제 딸에게 더 잘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 덕에 저는 빚도 다 갚고 나중엔 작은 평수지만 아파트도 장만해 그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키운 딸이 어느덧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겠다며 저에게 남자를 소개하더군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닥치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제 딸은 참 고맙게도 남의 집에 상주하며 가사일을 하는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절 엄마가 하는 일이 창피하고 싫을 만도 할 텐데 늘 밤이면 제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엄마 힘들지?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알았지? 하고 말하던 마음씨 착한 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학원 한번 보내주지 못했는데도 그 어렵다는 서울대에 장학금까지 받으며 입학을 했고 대학을 다니는 내내 학비까지 벌며 졸업과 동시에 떡하니 외국계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한 대견한 딸이었는데 그래서 늘 저에겐 딸이 자랑이었고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렇게 영원히 제 품 안의 자식일 줄 알았는데 그 딸이 어느새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할 만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딸과 예비사위에게 표현하기는 싫었고 저는 애써 담담하게 예비사위를 소개받았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엄마, 인사해. 내가 전부터 말한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남자친구. 자기도 인사해. 우리 엄마, 우리 엄청 닮았지? 아닌데. 어머님이 더 미인이신데. 야, 나는 내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 남자친구 박선호라고 합니다. 어머니, 진짜 뵙고 싶었어요.
딸아이가 데리고 온 남자는 참 곰살 맞고 다정다감했어요. 둘이 얼마나 좋아 죽는지 둘 다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솔직히 딸의 그런 얼굴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던 터라 저는 보자마자 딸의 남자친구, 아니 예비사위가 마음에 들었어요. 부족한 엄마 밑에서 크느라 남들 누리는 행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는데 예비사위 옆에서 행복한 딸을 보니 예비사위에게 우리 딸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희 딸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외국의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사위도 같은 연구원인데 알고 보니 둘이 대학도 같이 나왔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하더군요. 자기들끼리 운명이니 천생연분이니 하면 넋살을 떠는데 그저 웃음만 나왔어요. 사실 저도 먼저 보낸 남편과 처음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옛 생각도 나고 두 사람이 너무 예뻐서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딸애가 데려온 사위의 집이 저희 집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그런 집이라는 걸요. 그래서 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부터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딸애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다녀온다고 하던 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들어오는데 그때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미주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그 집 가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엄마, 나 너무 피곤해서 바로 씻고 잘래. 벌써 잔다고? 아직 9시밖에 안 됐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가 너무 피곤하네. 나 일찍 잘 거니까 엄마는 나 신경 쓰지 마. 그래. 저는 그 집에 가서 어땠는지 듣고 싶었지만 차마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벌써 다 티가 났으니까요. 평소 새벽 1시나 돼야 자던 애가 피곤하다며 일찍 자겠다는데 그건 어쩌면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는 신호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인터폰을 보니 얼마 전 딸과 인사를 온 예비사위였어요. 저는 당연히 문을 열어주려고 했고 그때 딸애가 득달같이 방에서 튀어나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이유가 어쨌든 이 밤에 사람을 밖에 계속 세워둘 거야? 엄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저 사람도 저러다가 말 거야. 그리고 나 결혼 안 하기로 했어.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 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 저도 제 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야 했고 딸아이 몰래 현관을 나가서 예비사위, 아니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어머니, 미주 얼굴이 왜 그래요? 그 집에서 무슨 일 있었죠? 애 얼굴이 말이 아니던데. 그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 집에서 미주를 며느리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나 참, 이유가 뭔데요? 우리 애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러시는 건데요? 그건... 딸의 남자친구는 한동안 입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직감했죠. 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이라는 걸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해버렸어요. 아무래도 그게 더 이야기하기가 빠를 것 같아서요. 혹시 나 때문인가요? 내가 남의 집 살림이나 하는 사람이라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괜찮다고 미주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반대를 하세요. 저는 목구멍까지 뭐 얼마나 잘난 집구석인데 그러냐고 화가 올라왔지만 꾹꾹 참았어요. 상처 입은 제 딸을 생각하면 그 집에 찾아가 한바탕 뒤집어 놓고 오고 싶은 심정이지만 어쩐지 그건 딸애가 바라는 일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 달라고 좋게 말하고 딸의 남자친구를 돌려보냈는데요. 속이 어찌나 끓어오르던지 그날 저녁은 저도 제대로는 잠이 들 수가 없어서 혼자 소주까지 마시고도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 뒤 딸은 몰라보게 초췌해져만 갔고
그렇게 기다리기를 일주일 남짓. 드디어 딸애가 왜 결혼을 못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더군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딸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어요. 엄마, 그래, 이제 말할 기분이 좀 들어. 엄마 대충 감은 잡고 있어. 엄마 때문이잖아. 그 집이 그렇게 잘난 집인 거야? 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겠지. 나랑 선호 씨는 아버님이 허락을 하셔서 별다른 걱정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어머니는 아니었나 봐. 엄마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마려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 회사 가면 맨날 얼굴 볼 텐데. 그리고 너 그 남자 많이 좋아하잖아. 그러지 말고 엄마가 그 집 부모 한번 만나볼까? 뭐?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정말 그러기만 해? 나 진짜 화낸다. 나 엄마 파출부라고 상처받는 거 절대 못 봐. 순간 딸도 저도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내가 무슨 말로 내 딸에게 상처를 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구석이라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잘된 거라고 애써 고개 숙인 딸을 위로했는데 솔직히 제 마음도 좋지는 않았어요. 좋을 수가 없었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건데 그런 걸로 유치하게 제 딸을 상처 입히다니. 그 옆에 내 얼굴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피차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건 제 생각대로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분명 헤어졌다고 했는데 제 딸도 제 딸의 남자친구도 미련이 철철 넘쳐서는 서로 애틋해 그 마음을 숨기지 못했고 이윽고 딸의 남자친구는 저를 찾아와서 저만 괜찮다고 하면 자기는 자기 집과 인연을 끊더라도 제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하는데 딸의 얼굴을 보니 딸애도 같은 생각 같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이 결혼 반대하고 싶어요. 지금은 서로 애틋해서 그러지만 같이 살다 보면 그것도 잠시 잠깐이지. 서로 상처만 줄 게 뻔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할게요. 미주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미주가 보답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미주랑 같이 어머님 모시면서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요. 그러니까 저희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은혜는 무슨, 미주랑 나는 부모 자식간이라 그렇다지만 그쪽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는 거 그쪽 부모가 알면 그건 불효예요. 나는 싫어요. 압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쁜 건 저희 엄마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아냥거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미주한테 줬어요. 아니, 어머니한테도 드렸어요. 저 미주랑 어머니께 미안해서라도 평생 미주한테 충성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도 이건 안 될 말이에요. 미주야, 너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설마 너도 같은 생각인 거야? 엄마, 미안해. 나 선호 씨랑 못 헤어지겠어. 분명 헤어지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돼. 엄마라도 우리 허락해주면 안 돼? 엄마라도 우리 편해줄 수 있잖아. 나 선호 씨 아니면 누구랑도 결혼하고 싶지 않아. 미주야, 왜 굳이 힘든 길 가려고 하니? 엄마는 네가 또 다칠 것 같아서 그래. 두 사람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제 말에 제 딸과 딸의 남자친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자기들도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도 참 난감하더군요. 결혼만큼은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했으면 했는데 왜 그런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 자리에서는 차마 허락도 반대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 한참 동안 먼저 떠난 남편 사진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정리했는데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더군요. 저라도 저 아이들의 편에서 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안 봐서 다행이라 여겼던 그 옆에 내 얼굴을 봐야 할 테지만 저는 각오를 다졌죠. 제가 이 생에서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저는 딸에게 저희들만 좋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대신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예비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제 생각을 전했는데요. 엄마,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어머님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은데. 쉽지 않겠지.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어. 니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서로 변하지 않고 단단하다면 그쪽 어머니도 엄마처럼 결단을 내리겠지. 그리고 엄마도 지금 하는 일 그만둘게. 뭐? 엄마 일 그만두게? 괜히 엄마 하는 일 때문에 네가 그런 상처받을 필요 없잖아. 어차피 빚도 다 갚았고 너도 이렇게 다 커서 앞가림 하는데 이만하면 엄마도 다른 일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도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엄마 많이 의지하시는데 정말 괜찮겠어? 일 그만둬도 가끔 들러서 잘 지내시는지 살피면 돼. 엄마도 20년 가까이 은혜를 입었는데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지. 그러니까 행여 엄마 직업 때문에 또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는 당당하게 말해. 알겠지? 엄마,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되는데 미안해. 나야말로 엄마한테 상처를 줬어. 아니야, 상처는 무슨. 대신 꼭 행복해야 한다. 엄마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엄마 마음 잘 알지? 알았어, 엄마. 고마워. 나 정말 선호 씨랑 잘 살게. 저는 그렇게 딸의 선택을 응원했어요.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오래 걸릴 것만 같았던 예비 사돈의 허락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제가 허락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라 저는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럴 뿐 딸애와 예비 사위는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좋아 보였고, 그러면서 저쪽 집에서 이왕 결정된 거 빨리 진행하게 상견례 날짜까지 물어봤다는데 저야말로 어안이 벙벙했더랬죠.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딸과 예비 사위를 보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고, 그냥 저 혼자 두 사람의 진심이 통해 생각보다 빨리 예비 안사돈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로 했는데요. 막상 상견례 날이 다가오고 나름 신경 쓰고 약속 장소에 가니 꼭 제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딸을 위해 어색하지만 애써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앉아있는데 기분 탓인지 아니면 먼저 번 반대 때문에 선입견이 생긴 건지 예비 안사돈이 저와 제 딸을 대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걸렸어요. 어째 표정도 내내 좋은 것 같지 않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살짝 코웃음을 치는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상했는데, 한참 식사를 하는데 벼르고 왔다는 듯 예비 안사돈이 대뜸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대충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결혼 반대했어요. 연애는 뭐 지들이 좋으면 하는 거지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 비슷한 집안이 맺어지는 게 탈이 없는지라 제가 따님을 반대했는데요. 저도 모진 사람은 못 되는지라 따님만 뚝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서 눈치를 끈 감고 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사부인께서 딸 시집 보내시려고 하시던 가정부 일도 그만뒀다는데 반대하는 제 마음이 편할 리도 없죠. 그래도 우려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지라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니 여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이미 허락했으면 그냥 다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었어. 괜히 사부인 불편하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요. 엄마들끼리는 원래 서로 할 말은 편하게 해야 진행도 빠르고 좋은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뭘 몰라요. 다른 게 아니라 따님과 저희가 한 가족으로 잘 지내려면 서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집안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 수준을 맞추기는 어려우실 테고, 그래도 하나뿐인 딸 자식 시집 보내시는 건데 어느 정도 준비는 하셨겠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별 다른 의도는 없고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결혼 비용과 예단비 다 해서 얼마나 준비해 주실 수 있죠? 네? 얼마나 준비할 수 있냐고요? 왜 놀라고 그러세요?
원래 상견례라는 게 이런 대화하자고 만나는 자리인데 솔직히 뚝 까놓고 따님 저희 집에 시집 보내는 거 사부인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면 사부인 딸도 기죽지 않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셔야죠.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야 저도 성에 안 차는 결혼을 허락하는 보람이 있죠. 요즘은 집 살 때만 연끌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네? 이 사람이 정말 당신 왜 그래?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과를 왜 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받고 며느리를 집에 들일 생각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집안 망신 후 유분수지. 나더러 도대체 어디까지 참으라고. 막말로 이 결혼은 우리 쪽에서 평생 손해보는 장사인데 이 정도도 요구 못해요. 저기 사부인, 저는 이왕 애들 결혼 허락한 마당에 더는 애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부인만 저희한테 성의를 잘 보여주시면 애들, 아니 따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글쎄요. 저도 처음에 허락하셨다고 해서 많이 의아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를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제가 얼마를 준비한들 안사돈 마음에 드실까요?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죠. 저도 아이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기만 바랄 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부인. 저희 집사람 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당신 이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웬일로 상견례를 빨리 하자고 성화를 부리나 했더니 이럴 생각이었던 거야. 지금 아들 팔아서 장사해. 내가 다 민망하네.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깎아내리면 당신 속이 시원해요?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안 그런 집이 있나? 아무튼 사부인, 저는 전부 말했습니다. 부디 최선을 다해주세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딸 자식 결혼시키는데 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보여줘야 하는 건지, 저런 집구석에 딸을 시집 보내도 되는 건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딸이 이 결혼을 안 했으면 했어요. 하지만 집에 오는 내내 딸의 모습을 보니 딸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고, 저는 그 옆에 내가 말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나름 딸의 결혼을 위해 모아둔 적금이 있었고, 갖고 있던 예비 자금까지 털면 얼추 1억 정도는 될 것 같았어요. 솔직히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 옆에 내가 말하는 성의 표시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영 내키지 않는 제 마음이었죠. 그래서 딸에게 말했어요. 미주야, 네가 그 남자 좋아하는 마음은 너무 잘 알겠는데 정말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을 보니 엄마가 영 불안해. 그러지 말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엄마, 나도 알아. 선호씨 어머니 쉽지 않을 거야. 근데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그때는 나도 못할 것 같은 건 못한다고 딱 선을 그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그랬잖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미 결혼했는데 설마 자기 며느리를 어떻게 하겠어? 상견례 때 일로 엄마가 걱정이 많은 거 아는데 내가 직장인 대출이라도 받을까? 대출은 무슨, 결혼해서 빚 갚느라 고생부터 하려고? 됐어. 엄마도 너 결혼시킬 정도는 있어. 그저 엄마가 좀 불안해서 그래. 우리 딸 엄마한테는 하나뿐인 보물 같은 존재인지 거기 가서 구박받고 시집살이 당하면 어쩌나. 마음이 안 좋아. 엄마, 나 엄마 딸이야. 내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시어머님이 결혼하면 딸처럼 대해주신다고 하셨어. 물론 그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리 두고 할 도리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아들 같은 사이가 생긴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선호 씨가 엄마한테 잘하잖아. 그야 그렇지만 저는 확고한 딸 앞에서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딸을 믿고 딸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무슨 기분인지 번호를 보는데 기분이 쎄했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역시나 예비 안싸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단둘이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어차피 시킬 결혼인데 피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예비 안싸돈을 만나러 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떻게 결혼자금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제가 그간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저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솔직히 이러는 거 애들 결혼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영 그런데요. 그런가요? 뭐 사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들 팔아서 장사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결혼은 무조건 제가 손해예요. 지금 아니면 이럴 기회도 없고요. 사부인,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시면서 성일합시고 푼돈으로 시집 보내실 거 아니죠? 지금 지내시는 아파트 차가라고 하던데 그거라도 파시죠? 어차피 미주 시집 보내면 혼자신데 아파트 필요 없잖아요. 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냥 저는 제가 준비한 최대한의 성의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성의라는 거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피차 확실한 게 좋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은 태도를 일관하는 예비 안사돈 앞에서 확실하게 기분 나쁜 얼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옆편에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1억 좀 넘게 찍혀있는 통장을 그 옆편네 앞에 툭 하고 던졌는데요. 그때는 나름 큰 돈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야? 이 코딱지 같은 돈은? 사부인 정말 이렇게 안 받는데 설마 이 돈으로 저희 집에 딸 시집 보내려고 하셨어요? 나랑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러실 수가 있죠? 저는 정말 최대한 좋게 봐주려고 하는데 너무 실망이에요. 이건 순 날로 먹겠다는 거 아닌가요? 저기요, 저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저도 상견례하고 나서 제 딸한테 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도 이 결혼을 말리고 싶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야 수준 맞추기가 어려우시니 그러셨겠죠? 아니요, 안사돈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소년이 성인이 하는 사람한테 무슨 시집살이를 당하려고 제가 힘들게 키운 제 딸을 시집 보내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하고도 제 딸이 그리고 대기 아들이 그렇게 둘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말려요?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쪽 아들은 안사돈께서 결혼 반대할 때 제가 결혼 허락만 하면 자기 엄마 안 봐도 된다고까지 했어요. 그걸 말린 게 저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고마운 줄 알고 이 돈 먹고 입 다물라 이 말인가요? 수준도 안 맞는 거지 같은 파출부가 지금 뭐래? 딸 시집 보낼 돈이 없으면 아파트라도 팔든지 그것도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최소한 5억은 맞춰왔어야지. 어디서 파출부 주제에 입을 놀려? 당신도 솔직히 우리 집에 딸 시집 보내면서 로또 맞았다고 생각했잖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로또?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저딴 집구석에 내 딸이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내가 밤에 잠도 못 잔다고요. 그리고 말끝마다 파출부 하는데 내가 파출부에서 댁한테 뭐 피해준 거 있어요?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어머, 당신?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어? 이 아줌마가 딸 시집 안 보내고 싶은가 보네. 잊었나 본데 이 결혼을 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건 그쪽이 아니라 나야. 1억 같은 소리 하네. 됐고 5억 안 만들어 오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요. 그래요. 없던 일로 합시다. 이제는 내 딸이 아무리 댁내 시집가고 싶다고 사정을 해도 내가 천륜을 끊었으면 끊었지 그 꼴은 못 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장 돌려줘요. 이젠 그쪽이랑 아무 상관없으니. 뭐야? 파출부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해? 그래, 가져가. 그 옆에는 그렇게 도끼 가득한 눈을 하고는 제 앞에서 제 통장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옆편네가 뭘 먹고 그렇게 힘이 좋은지 그 두꺼운 통장을 A4 용지 찢듯이 찢더라고요. 그리고 그 찢은 통장을 제 얼굴에 뿌리는데 그때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
제정신인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그 여편네 얼굴에 제가 시켜놓은 딸기 쉐이크를 뿌려버렸죠. 거의 먹지도 않아서 양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러니 그 여편네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고 그 카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었는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게 창피한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씩씩거리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저런 여편네와는 다시는 엮이기가 싫었는데 그런 집구석에 소중한 내 딸을 시집 보내려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쳤는데 그때였죠. 누가 알려줬는지 제 딸과 그 여편네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딸기 쉐이크를 얼굴에 뒤집어 쓴 그 여자의 모습에 둘이 똑같이 기겁을 하더군요. 엄마 얼굴 왜 그래?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건 자네 어머니한테 여쭤보게. 그리고 둘 결혼은 이 자리 이후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엄마 왜 그래? 엄마는 허락해준다고 했잖아. 엄마도 그러려고 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 종이들 봐. 이게 뭔 줄 아니? 엄마가 너 결혼할 때 쓰려고 마련한 돈이 든 통장이야. 근데 이게 성에 안 찬다고 갈기갈기 찢어서 나한테 던졌다. 미주야, 정신 차려. 아무리 네 사랑이 깊어도 이건 아니야. 엄마 분명히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한 적 없지? 그 정도로 이 결혼은 안 돼. 뭐야, 이 여편네야? 반대를 해도 내가 해. 왜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 네가 나서서 반대를 하고 지랄이야. 아들, 봤지? 세상에 얼마나 무식하고 몰상식하면 먹는 걸 사람 얼굴에 뿌릴 수 있니? 그리고 이 여편네가 뭐라고 한 줄 알아? 꼴랑 1억 가지고 먹고 떨어지란다. 우리 아들이 어딜 봐서 1억짜리야. 이게 말이 되니? 아휴, 이제 자기 자식한테도 가격을 매기네. 당신 그러다 큰 코 다쳐. 그리고 그러는 당신은 유식해서 남이 평생 모은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얼굴에 뿌리냐?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미주야, 가자. 엄마, 너 계속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면 이젠 엄마랑 연 끊어. 엄마가 오죽하면 이래. 엄마는 너 저런 집구석에 들어가서 마음고생하고 사는 꼴 절대 못 봐. 어머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내가 왜 잘못 없는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요? 유감스럽지만 우리 딸이랑 인연은 여기까지 해줘요. 어머니,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엄마도 빨리 사과드려. 이게 뭐야? 세상에, 이걸 다 엄마가 찢었다고? 제정신이야. 나도 아빠도 엄마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는 그렇게 나팔아서 장사를 해야 속이 시원해? 저는 자기 엄마한테 원망을 쏟아내는 딸의 남자친구를 보고 더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더 있다가는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나가자고 했는데 딸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되었고 저는 딸을 키우면서 그날 처음으로 제 딸에게 화를 냈어요. 그냥 저런 집구석에 남자를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 딸 잘못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저도 남 탓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저도 똑같았죠. 그리고 안 따라오면 어쩌나 하며 그 자리를 떠났는데 곧이어 제 뒤로 고개를 푹 숙이고 뒤따라오는 딸이 보였고 그때는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고개 숙인 딸을 보고 또 화가 올라오는데 그때는 참았죠. 지 속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아니까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와 딸은 따로 떨어져서 집에 와서는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잠을 못 자고 설치고 있으니 그때 딸이 노크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저도 참 유치하게 얼른 눈을 감아버렸네요. 솔직히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 자? 오늘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한 것 같아. 엄마 말이 맞아. 그런 시어머니랑 지내는 게 어디 쉽겠어?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면 더 하겠지. 그러면 엄마는 계속 속상하고. 나 엄마 말 들을게. 선호 씨한테도 말했어. 그러니까 나랑 연 끊겠다는 무서운 말은 하지 마. 내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저는 딸의 말에 왈칵 눈물이 나고 말았어요. 평생 착하기만 했던 딸인데 이번에도
얼마나 속상할까. 저한테 양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게 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딸이 그 여편네 손에 쥐락펴락 당하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었고 저는 그저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로 딸을 꼭 안아줬죠. 그날 저녁 저희 모녀는 참 오랜만에 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네요. 언제 이렇게 다 컸는지 자고 있는 딸을 보니 자꾸만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너무 훌륭하게 잘 커준 딸이 그 순간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된 딸은 다시 씩씩하게 생활하려 예전보다 더 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태연하게 굴었네요. 딸이 자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그 마음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는 파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지 몇 번이고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제 딸은 단호하게 만나주지 않았고 급기야 회사도 이직하려 했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저도 좀 미안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여편네와 다시 엮이기 싫었고 부디 이런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 주길 딸의 남자친구도 현실을 받아들이길 바랬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니 딸은 더 좋은 국내 대기업으로 이직해 성공하고 어느덧 예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딸의 남자친구도 더는 집에 찾아오지 않았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두 사람이 더 좋은 짝을 만나 더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랬는데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을까요? 예전에 일하던 집 사모님이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다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여사님, 어떻게 요즘은 도통 연락 한 번을 안 하세요? 나 서운하려고 해요. 요즘도 미주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은 거세요? 아니요. 미주도 이제는 마음 잡고 이직한 회사에 적응 잘하고 다녀요. 다 사모님 덕분이죠. 제가 요즘 괜히 이것저것 한다고 그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사모님은 사장님이랑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긴요. 말도 마세요. 여사님 그렇게 그만두시고 우리 집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그이는 맨날 음식 입에 안 맞는다고 그러지. 나는 집안 정이 마음에 안 들지. 벌써 여사님 후임으로 온 사람들 2명이나 그만뒀어요. 그나저나 미주가 마음을 잡아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사님이 그냥 저희 집 다시 와주시면 안 돼요? 아, 저도 이제 늙었잖아요. 언제까지 제가 도맡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나저나 벌써 2명이나 그만둬서 어째요?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그만큼 우리가 여사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지내온 세월이 얼만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무조건 우리랑 밥 먹어요. 우리요? 사모님 혼자 나오시는 게 아니세요? 아, 저도 혼자 나가고 싶죠.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여사님이랑 밥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 그이가 자기도 껴달라는데.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아주 비싼 거 먹어요. 그 사람 깜짝 놀라게요. 여사님, 회 좋아하시죠? 내가 일식코스 요리하는 대로 예약할게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우, 무슨 서운한 소리를 하세요. 그럼 이따 1시에 우리 그이 회사에서 봐요. 꼭 자기랑 같이 가자고 회사로 오라는 거 있죠. 사장님이랑 사모님은 참 여전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알겠어요. 그럼 1시에 사장님 회사로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모처럼 기분이 좋아서 사장님과 사모님이 좋아하는 밑반찬 몇 가지를 후다닥 만들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음식할 때 제가 손이 좀 빠르거든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 사장님 회사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회사 로비에서 글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여편네를 보게 된 거였죠. 최대한 모른 척 지나치고 싶었는데 그런 저의 바람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그 여편네는 저를 보자마자 성난 코뿔소 같은 얼굴로 "호모, 이게 누구야? 너 아주 잘 만났다." 하며 제 머리채를 단번에 잡고 흔드는데 너무 당황해서 들고 있던 반찬이 든 쇼핑백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그 때문에 음식통에 들어있던 반찬들이 엉망이 되고 말았죠. 저 구질구질한 건 뭐야? 우리 집 개도 저런 건 안 먹겠다. 니년이 여긴 왜 왔어? 여기가 니년이 올 곳이 되는 줄 알아? 아, 왜? 이번엔 여기 화장실 청소라도 하려고 아부 떨려고 이런 것들을 들고 왔니? 수준하고는
내 입김이면 너 여기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야. 이거 안 놔? 수준은 당신이 후진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내가 여기 오건 말건 참견이야.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무슨 볼 일이 있어? 뭐야? 이게 입만 살아서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났어. 좋은 말 할 때 불어. 너 내 아들이랑 몰래 연락하고 있지?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네가 그렇게 파토내고 난 후로는 애가 완전히 변했어. 회사는 그만두고 집까지 나가서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른다고. 남편은 애 안 들어오면 이혼한다고 난리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왜 책임을 져? 책임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 져야지. 오죽하면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겠어. 그러게 심보 좀 곱게 써. 자기 엿보지 누굴 탓해? 비켜. 나는 당신 말고 볼 일이 따로 있으니까. 볼 일 같은 소리 하네. 당장 여기서 꺼져. 여긴 너 같은 하층민이 올 곳이 아니야. 여길 봐. 네가 여기랑 어울리니? 청소도 사람 봐가면서 뽑는 거야. 왜? 얼마 없는 머리카락 더 뜯기고 싶어서 그래? 저는 너무 어이없고 창피했어요. 정말 로비에는 보는 눈이 많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막 도착하셨는지 사모님이 로비로 들어왔고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뛰어왔는데요. 여사님,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뭐예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나저나 기껏 만들어 온 반찬들이 엉망이 됐는데 어쩌죠? 어머 이 귀한 걸? 아줌마가 이랬어요? 아줌마 누군데 여기서 우리 여사님한테 그래요? 어머나 사모님, 저예요.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나저나 이 하찮은 여자랑 아는 사이세요? 하찮은 여자? 누가 하찮아요? 우리 여사님은 저한테 친언니나 다름이 없어요. 아줌마가 뭔데 내 식구한테 함부로 말을 해요? 김비서, 이 아줌마 당장 끌어내. 사모님, 저 사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사장님 만나러 왔는데 약속이 안 돼서 못 만난다고 퇴짜를 당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요? 여사님, 이 아줌마랑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그게 저희 미주가 전에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안 사돈 될 뻔한 사람이에요. 어머 정말요? 세상에나 이 아줌마였네. 아줌마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우리 여사님 일도 그만두게 하더니 우리 여사님이랑 미주 가슴에 대못 박은 몰상식한 사람이 당신이야?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사장님이 내리셨고 로비 한가운데서 성을 내고 있는 사모님을 보고 헐레벌떡 뛰어오셨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를 보시고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당신 여기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사님 오셨어요. 오셨으면 제 방으로 바로 오시지. 제가 내내 기다리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 왜 그래요? 여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 아줌마였어. 우리 여사님 일 그만두게 한 장본인. 그리고 이 귀한 반찬 좀 봐. 이거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저 아줌마라고. 좀 전에는 우리 여사님 머리채까지 잡고 있었다니까. 그걸 내 눈으로 봤는데 내가 눈이 안 돌게 생겼어? 뭐? 사장님 뭐해세요? 저 땡땡상의 박사장 와이프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저 오늘 사장님 뵈러 왔는데. 네? 박사장 와이프시라고요?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해? 여보, 복잡할 게 뭐가 있어.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여사님이랑 미주가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고.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 미주 왜 파혼했는지. 내가 여사님한테 그 말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알아? 아줌마, 우리 미주 나한테 딸 같은 아이예요. 아줌마 아들이 그렇게 잘났어요? 아우, 김비서 뭐해. 빨리 쫓아내라니까. 사모님, 잠시만요. 저는 그런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저도 너무 아까운 아들이라서. 여기 오신 이유는 제가 대충 알 것 같은데 박 사장한테도 오전에 전달했고 추가 계약은 없습니다. 사모님까지 여기 오신다고 될 일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한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여사님께 상처 주니까는 그 어떤 비즈니스도 하고 싶지 않네요. 추후 어떤 계약도 없을 거니까 부군께 그렇게 전달하세요. 여사님, 가시죠. 당신도 그만 진정하고 가. 오늘 좋은 거 먹는다며. 그러니까 입맛 떨어지게. 여사님, 파혼하길 잘했다. 저런 집구석에 우리 미주가 아깝지. 내가 좋은 온천 많이 하는데 미주만 좋다고 하면 내가 1년 365일 맞선 자리 만들 수 있어.
아, 진정하세요.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사모님이 미주 엄만 줄 알겠어요. 그럼요. 미주는 나한테도 딸 같은 앤데 저 여자 확 고소해버릴까요? 나는 여사님만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요. 저는 더는 저 여자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파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미주도 마음 정리하고 잘 지내는데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네요. 그럼 다행이긴 한데 너무 화나잖아요. 그만해. 여사님이 됐다고 하잖아. 자기는 여사님 일이라고 하면 꼭 그렇게 오바를 하더라. 여사님, 괜히 오늘 저희 회사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괜한 일까지 당하시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바로 음식점에서 보는 건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아주 든든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여편네는 이 모든 상황에 충격이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장님 내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그 여편네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듯 사람의 일은 참 알 수 없는데 그날 사장님 내외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기분이 계속 이상하더군요. 그리고 집까지 사장님 차를 얻어 타고 도착했는데 몇 시간 전에 사장님 회사 로비에 있던 그 여편네가 우리 집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쫓아와서는 달려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며 미안하다고 지금이라도 저희 딸을 며느리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면서 생쇼를 했는데요.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그 여편네한테 잡힌 다리를 사정없이 흔들어 그 손을 뿌리쳤죠. 이거 놔요. 여긴 또 어떻게 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사장님과 계약이 어그러지면 저희 완전히 망해요. 제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정을 하겠냐고요. 사장님, 저희 남편 다 죽어가요. 제발 계약만 해주세요. 네? 여기서 계약이 어그러지면 다른 곳도 전부 투자금을 빼겠다고 할 텐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네요. 사정은 알겠지만 공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적인 부분도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여사님 불편하게 하시면 그때는 저도 법적인 조치 할 수밖에 없어요. 들었죠? 아줌마는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 앞에서 사라져요. 안 그러면 내가 나서서 대신 고소라도 할 거니까. 그러게 왜 갑질을 해? 심보를 좋게 먹었으면 계약도 하고 일석이조였겠네. 우리 미주 시어머니라고 하면 우리가 뭔들 못해줘. 안 그래 여보? 사모님 말에 그 여편네의 얼굴은 그야말로 죽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들어가고 싶다고 말한 뒤 정중하게 두 분께 인사하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요. 그 여편네는 사정이 절박하긴 한지 땅바닥을 기며 사장님과 사모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저더러 파출부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정말 하찮은 인간은 따로 있더라고요. 왜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저급한 인간이 있잖아요. 그 여편네가 딱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제가 딸의 결혼을 말린 건 정말 잘한 일이죠. 사유가 될 뻔했던 딸의 남자친구와 인상이 좋았던 그 남자친구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저 여편네만큼은 자기 행동에 꼭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제 딸은 다른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사위는 집안으로 따지자면 저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집이지만 사위도 사위의 부모님도 인격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세요. 같이 있으면 저도 많이 배우고 무엇보다 저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니 어미로서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다시 일했던 사장님 집에서 일을 봐드리고 있는데 이젠 저도 그분들이 제 가족 같아서 저는 그만둔다는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요즘은 사모님이 혼자 있으면 뭐하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성화를 부리시긴 하는데 제 눈에 너무 귀여우셔서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저 저한테는 분에 넘치는 좋은 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제 인생도 참 굴곡이 많네요. 그만큼 제가 노력하며 살았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늘 제 곁에 있어준 좋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많이 부족했는데 제 사연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좋은 날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